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중 확률과 통계 문제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확실하게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자연계 문제, 8번 인문계 공통 문제가 되겠죠. 풀이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와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다. 독특한데요. 그럼 주어진 확률들에 대했을 때 B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A하고 여집합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B의 여집합하고 이렇게 공통 부분이 안 생기는 이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뭐죠? 그럼 바깥쪽이 B가 되는 거니까 A집합이 B집합 안에 이렇게 쏙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런 뜻으로 파악해가면 되겠습니다. A 확률 가르쳐줬고 A 여집합 B의 교집합 B라는 얘기는 요 바깥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와우. 이때 이제 B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게 되면 뭐 B 확률, 좀 이런 벤 다이그램 되어 있으니까요. A 확률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되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좀 더하게 해준 결과가 B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6분의 1 이렇게 더하게 해야만 B 확률이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분의 1 되는 건가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B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오호, 이건 벤 다이그램 자체가 좀 독특한 모양이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뭐 A하고 B의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석해가지고 A가 B에 저렇게 포함되는 이런 경우다. 됐습니까? 그래서 A 확률, 주어진 확률들 합쳐야 A 확률하고 이 부분들은 합쳐야 이제 B 확률이 되겠다.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제 뜻 파악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의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니까요. 주어진 내용들 수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른 풀이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6번 인문계 문제 시작합니다. 다항식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다면 주는 x 4번 선택하는 거 확실하게 아는 거죠. 이항정에서 나온 거입니다. 7번 중에서 4번 x 4번 1더 쓸까요? 1 3번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반 형태까지 가지 않으라도 금방 x 4제곱 개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7 컨비네이션 4가 답이니까요. 7 컨비네이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7, 6, 5, 3, 2에서 이렇게 6 약분하게 되면 35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문자 자체가 x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니까요. 뭐 굳이 1번원까지 가지 않아도 x 4번 선택이다. 이게 좀 빨리 정확하게 좀 판단하면 되겠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6번 문제였습니다. 자연계 8번 문제 살펴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부포를 따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좀 가르쳐졌죠.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분산 구해가는 절차부터 좀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한다라고 해주면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곳에서 제곱의 평균은 분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을 이렇게 좀 제곱해서 이제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였죠. 이항식해서. 자, 이때 주어진 식이랑 이제 연결을 탁 시켜가게 되면요. 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expectation x의 제곱이니까 이 부분들이 5다 이런 얘기죠. 2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NP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하게 되면 뭐 2분의 N 처리된 부분들이 5다 이렇게 된 이런 항목. 그러면 N은 가볍게 1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항부포라는 사실이 나와 있으면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뭐 평균 이렇게 되면 NP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고, 혹시라도 뭐 분산이 혹시 필요하다면 지금 NPQ 이렇게도 구해가는 부분들 언제든지 뭐 대입해서 풀이하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분산 구해가는 절차 자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식 역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인문계 문제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연속 확률 변수 해주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항목은 넓이가 그래프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제 확률이다라는 개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넓이의 총합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2분의 1 사다리 형태니까요. 아랫변 2, 윗변 부분들이 A-3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높이 4분의 3한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관계식을 좀 살짝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좀 2 더하기 A-3분의 1 일단 여기 좀 처리가 되더라도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곱하기 해서 역수돼야 되니까 3분의 8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처리되고 A 빼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가서 2를 빼니까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런 형태. 뭐 이 양식에서 A 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게 넓이를 좀 구해야 되는데 넓이 자체가 좀 요게 지금 구해야 될 좀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최종 풀어야 될 뭐 x라는 값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a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사각형 넓이니까 a-3분의 1 가로 길이에다가 높이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니까 이 부분들을 그대로 좀 쓰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약분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에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4분의 3까지도 이 정도면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정답은 2분의 1. 주어진 부분 뭐 굳이 a 값을까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대로 현명하게 처리하는 부분들 살펴보셨죠? 가로 길이 그냥 이대로 처리해주면 돼서 그냥 이대로 좀 처리해 갔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는 역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기본 개념, 그래서 뭐 전체 넓이가 확률의 종합 1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론이죠. 이건 좀 확실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2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개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2개 꺼낸 두 자연수가 서로 소일 확률을 구하라. 서로 아이쿠, 이거 그렇다면 이거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죠? 일단은 뭐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 구슬 7개 들어있는데 뭐 2개의 구슬을 꺼낸 거니까 7 컨비네이션 2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7 곱하기 6 나누기 2 처리해주니까 21 전체 가지수는 좀 구해놓고요. 서로 소인 부분들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슬 하나가 2라고 해주면 다른 구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2라는 인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짝수인 3, 5, 7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세 가지 이렇게 좀 가지수 구해야 되겠고요. 아이고, 동그라미를 같이 처리하면 좀 헷갈리는 거니까 일단 뭐 세 가지 처리하면 되겠고, 구슬 하나에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3보다 좀 작은 숫자를 넣으면 안 되겠죠? 이미 좀 작은 숫자 했으니까 3이라는 인수가 없는 것들은 짝수 형태인 그냥 4, 5를 가면서 카운팅하면 되겠죠. 5도 역시 3이라는 인수가 없을 거고 6은 3이라는 인수가 있겠고 그럼 7, 8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수 4가지로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라는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5, 6은 2라는 겹치겠고 5, 6, 7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8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2가지 나오면 되겠고 5를 또 고려하게 되면 그러면 6, 7, 8 이렇게 되니까 뭐 3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6 이렇게 좀 고려하게 되면 6일 땐 7, 8은 또 안 되죠.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되겠고 7을 고려해주면 또 8 이렇게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러면 일일이 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7에다가 여기가 또 얼마가 됐습니까? 5에다가 이렇게 합치니까 또 7이 되는데요. 그럼 14가지, 그럼 21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7, 2, 14, 7, 3, 21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은 3분의 2에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렵다기보다는 일일이 좀 조사하는 그런 거니까 좀 약간 좀 귀찮지만 꼼꼼하게 좀 조사만 좀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공통인수 자체가 자기 자신 위에 다른 부분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뭐 2일 때 부분에서 2라는 인수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고 3일 때 3이라는 인수가 없는 것들을 좀 찾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조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점점 키워가면서 찾으면 된다는 사실. 이때 이제 이미 낮은 숫자들은 앞쪽에서 계산돼 있으니까 점점 숫자만 좀 자기 자신보다 큰 숫자에서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조사를 해서 실수 없이 좀 풀이를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서로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항목 중에 하나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인문계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수확한 수박의 무게는 평균 편편 정규부를 따른다고 합니다. 49개를 추출해 가지고 표현 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모평균을 이제 99%로 신뢰도를 열심히 구했다 이런 얘기죠. 95%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범위가 나왔다 이런 얘기. A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뭐 신뢰 구간 구해가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x 바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x 바 한쪽은 이제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이제 오른쪽 값줄 듣고 이제 왼쪽 결과를 좀 물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뢰 구간 길이 차를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 이런 모양들 됐습니까? 그럼 7.992에서 a를 뺀 결과가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 이제 x바를 이제 모르는 상태도 충분히 풀이 가능하죠. 그러면 a 값이라는 것은 그럼 7.992에서 빼기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A값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7.992는 쓰고요. 빼기 2배의 Z값 95% 신뢰 구간. 그래서 이제 1.96을 쓰라고 좀 문제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9개를 추출했다 이런 얘기는 약분은 뭐 7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1.4 이렇게 처리가 되죠. 1.4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7.992 이거 좀 한참 산술 좀 진행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계산하게 되면은 약분하니까 그럼 얼마 돼요? 0.2가 되는 건가요? 1.4에서 0.2. 그럼 또 곱하기 해주면 0.4가 되겠죠? 0.4 곱하기 1.9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7.992에서 이거 계산한 거 빼야 되죠? 소수점 하나, 둘, 세 개짜리 되는 거니까 46, 24에다가 49, 36에 38에다가 4에다가 그러면은 3으로가 7이 되는 거예요. 0.784를 이렇게 빼면 되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8에다가 0이 되겠고, 여기가 그러면 7.208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계산하면 이제 A 값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7.208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2번이 답이 되는 항목 되죠? 실내 구간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나오게 되면 뭐 그냥 이렇게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식만 쓰게 되면 항상 자신감 있게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항목을 이제 A 이렇게 돼서 뭐 뒤쪽에 항목이 뭐 7.99 이렇게 나와 있는 항목이니까 어떻게 풀어가느냐? 실내 구간 뭐 길이 이렇게 이용하게 되게 되면 굳이 이제 X 바를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X 바가 포함된 식이 아닌 형태를 좀 만드는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이 이제 실내 구간 길이에 해당하는 이런 식들을 좀 이용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대개는 뭐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거하고 실내 구간 길이 이 부분들이 뭐 풀이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런 것들 이제 평상시에 이제 연습 좀 돼 있을 테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계 12번 문제 시작합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되겠고요. A는 B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같은 초콜릿이니까요. 뭐 초콜릿 개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 A, B, C, D가 받은 초콜릿 개수를 A, B, C, D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결과가 이제 뭐 초콜릿 8개를 나눠주니까 8입니다 라고 해서 분리를 좀 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요 하나씩은 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중복 조합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중복 조합해서 풀어가려면 이제 의미한 인정수에 돼야 되는가, 지금 자연수에 돼야 되니까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A라는 부분들을 A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하나씩 이제 준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 이런 결과 전부 다 일식 준 결과니까 이렇게 이제 치환 이런 형태의 치환을 이용하게 되면 4 이런 형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 조건은 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이제 A가 B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A, B 사이에 또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접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B 프라임 이 값이 0일 때는 그러면 A 프라임 값이 A 프라임이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1일 때, 그럼 A 프라임이 2일 때, 이거 좀 하려고 보니까 또 만만치 않은데 4일 때까지 이거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0,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값 자체가 그러면 결국 이제 3 푸는 거죠. 여기 이제 2, 1, 0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이거 다 쓸까요? 뭐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자, 이걸 뭐 굳이 공식으로 하게 되면 2H3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굳이 해야 되나요? 이 값에다 0부터 3까지 해주면 그냥 가볍게 이제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합쳐서 그럼 10가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식을 좀 쓸 필요 없죠. 그럼 이제 B 프라임이 1이라면 그러면 이제 A 프라임 자체가 더 많아야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이게 3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3 이렇게 풀이하면 되는 거죠. 그럼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때 이제 1인 거고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 이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서 그러니까 0, 1, 1, 0 이렇게 2가지, 1가지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3가지 형태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프라임이 2가 되게 되면 A 프라임이 3, 4를 좀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편 결과 13가지입니다 하고 풀이가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일단 가장 기본 같은 초콜릿 열심히 나눠주는 거니까 이 틀의 기본 개념 중복조합하고 매치업 시켜가는 이론 정리 이건 좀 꼭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하나씩 받아야 된다 치환 형태의 개념에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그 다음 여기 이쯤에서 그냥 뭐 4H4 이렇게 해서 좀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좀 이런 조건이 또 더 붙어서 이때는 조금 생각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를 기준으로 해서 A는 이거보다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상황 판단을 좀 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뭐 2H3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것보다 0, 1, 2, 3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그냥 곧바로 4 가면 되겠죠. 이런 부분 중에 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제 풀 것인가의 관점을 맞춰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서 이제 개수를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인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데 공식 쓰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져서 어떤 절차가 좀 담겨져 있는지 점검해 드렸으니까 복습 좀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2019년 수능 문제 중 확통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오늘 출근 시간은 평균 표준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73분 이상은 미만인 직원들 지하철을 좀 이용했군요.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한 명을 딱 뽑았는데 지하철 이용할 확률 그렇습니까? 그러면 평균이 66.4분인데 73분 이상인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확률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73분 이상인 확률들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정기부포 이런 형태니까 표준화 과정 거쳐서 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5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x바니까 73에서 66.4분을 좀 이렇게 빼는 형태의 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해 주면 얼마인가요? 73에서 66.4를 빼면 되면 그러면 z 값이 일단은 15가 되겠고 이게 좀 얼마인가요? 0.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4에다가 7 되겠고 4에다가 6이 되는 거예요. 6 되겠고 그 다음은 그럼 끝인가요? 그럼 6.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3으로 약분하게 되면 약분하는 게 저런가요? 그냥 하는 게 저런가요? 그냥 나누기 좀 할까요? 66 이렇게 나누기 해서 아무래도 이제 약분을 좀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3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2.2가 되겠고 5가 되겠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0점에다가 5, 4, 20에 5, 4, 4.0 알겠습니다. 이렇게 Z값이 이제 0.44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0.44 가르쳐 줬는데 바보같이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기분포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73분 이상인 요 확률 자체가 좀 이 안쪽 부분들이 0.17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0.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0.33이 되는 거예요. 3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평균보다 73분 이상의 사람들이 0.33인데 그 직원들의 40%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러면은 100분의 33인데 그 직원들 중에서 40% 10분의 4가 지하철을 이용해 줬고 요거 반대가 되는 거니까 100분의 그럼 67이 되는 거죠. 67 처리가 되겠고 이런 직원들 중에서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0분의 2가 또 지하철을 이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만 분해가 되겠고 3, 4, 12에다가 3, 4, 12에다가 3, 4, 12 이렇게 되니까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를 공통할까요? 이건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 7이 14에다가 2, 6, 12,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 분의 26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0.266 이렇게 해서 좀 답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맨 처음에 확률 자체 0.33 구해가는 이 부분들에 좀 정규분포에서 좀 시간 쓰게 좀 되어 있군요. 원래는 뭐 간단한 문제가 돼 있으면 뭐 주사위 던져가지고 뭐 3의 배수 나왔을 때 이때는 뭐 하고 앞에 이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에 우리가 이제 뭐 곱셈 정리와 관련된 문제 풀어갈 때 등장하는 그런 계통인데 이 앞에 부분들의 확률들을 정규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 좀 각각 좀 계산하게 만든 이 부분들이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큰 흐름 틀에서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형태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자신감을 갖고 쭉쭉 좀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이때 뭐 정규분포에서도 그 부분들이 산수는 좀 살짝 불편한데 뒤에 0.4다 문제 읽어가지고 좀 더 눈치챘으면 좀 더 좀 빠르게 좀 풀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큰 틀 다시 한번 좀 정규분포 모양 부분들 중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정규분포 모양을 딱 따라가겠고요. 평균 자체가
66.4라고 그랬죠. 66.4 됐을 땐 73 이상일 이 확률도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표준화식에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이 부분들 됐죠. 사서 이렇게 계산해서 확률들 문제는 주어진 부분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처리해가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7번 자연계 문제, 19번 인문계 문제, 공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 1, 2, 3, 4, 5, 6과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해서 합성함수 되어 있네요. 합성함수 치역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 한 번 한 거와 두 번 한 거 치역들을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이거는 뭐 그냥 6개 연소가 6개 된다는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합성함수에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그럼 B도 6개가 돼서 또 우리가 5개인 거 구해가는 거고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처음 대응해서 4개 이하가 되게 되면 다음 결과도 당연히 4개 이하가 되겠죠.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5개인 경우만 좀 조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거 좀 약간 좀 1, 2, 3, 4, 5, 6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1, 2, 3, 4, 5, 6 1, 2, 3, 4, 5, 6 이제 F 이제 똑같은 이제 합성함수를 해가는 건데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처음에 이제 4개가 나온다면 그 4개의 원소가 가서 대응되는 게 뭐 더 작아지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5개만 고르면 되겠다. 5개인 경우는 부분 집합 이거는 이제 5개의 원소를 이렇게 좀 선택하면 되죠. 선택.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뭐 그냥 6 컨비네이션 5 이렇게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대응해서 나올 원소만 좀 고르면 되겠죠. 뭐 가지수는 그러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샘플은 이제 이렇게 1, 2, 3, 4, 5가 선택됐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대응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또 나중에 나온 결과도 또 5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뭐 1, 2, 3, 4, 5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럼 6이라는 원소 자체가 이곳에 이제 어딘가의 원소에 좀 대응이 돼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풀이하는 게 맞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좀 되는 거 이건 좀 골랐고요. 선택한 A에 대해서 특정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6이라는 원소가 되겠죠? 6이라는 원소 이런 부분들은 5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그럼 이제 이거 뭐 그냥 아까 고른 원소니까 5가지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에 대해서 X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 6이라는 원소라고 해주면 그네들은 5개이므로 요 H팝에서 여기 선택받은 1, 2, 3, 4, 5에 대응되는 경우다. 5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됐습니까? 자, 됐고요. 역시 첫 번째 원소에서 나온 대응돼서 나온 원소를 A 1, 2, 3, 4, 5라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서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또 다시 나온 결과가 비집합이 또 원소가 또 최종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들 이때는 그럼 뭐야 되겠습니까? 1, 2, 3, 4, 5가 1, 2, 3, 4, 5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120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 함수 개수는 지금 이렇게 구한 것들은 이제 열심히 다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가나다에만 들어가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이런 것들 좀 합하면 되겠습니다. 뭐 6에다가 그럼 5에다가 그다음에 120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뭐 131을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함수 대응과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앞쪽에서 있는 내용도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원소가 뭐 이렇게 대응해서 뭐 4개가 나왔다 이렇게 처리되면 4개 가서 열심히 대응해서 최종적으로 5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합성함수 할 때도 최종적으로 5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들이 또 이쪽에 있는 숫자가 결국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가 1, 2, 3, 4, 5로 대응되고 6이라는 원소가 이 중에 이제 뭔가로 좀 대응돼야 되는 건다. 이런 뜻에 해당해서 풀이를 이렇게 진행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함수 대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문제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취지를 좀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풀이 과정 자체를 좀 검토해야만 좀 풀이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 까탈스럽게 표현들, 특히 뭐 집합에다가 이렇게 뭐 문자들 들어가지고 F 뭐 함수 대응해서 나온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써놔가지고 조금 더 좀 왠지 좀 어렵게 접근해가는 그런 형태로 함수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가면서 이 수식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가지수는 뭐 이렇게 각각 나온 결과들 뭐 더하기해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답을 좀 자신감 있게 풀어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연습은 충분히 좀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원점에 A가 있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뭐가 되나요? 앞면이 나오면은 X축 방향으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이동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시행을 반복해가지고 X좌표,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됐을 때 시행을 멈추는데, 자, Y좌표가 3이 됐을 때 X좌표가 1을 확률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Y좌표가 3이 돼서 멈췄을 때 1을 확률 구해달라. 큰 흐름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인 것 같습니다. 와,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조건부 확률. 자,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Y좌표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X좌표가 1, 2, X좌표가 3 되면 안 되는 거죠. 0, 1, 2 되겠고, 하하. 그럼 이제 1, 2, 3 이렇게 해서 멈출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세 번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이제 0,3에서 멈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뭐 3번 던져서 3번 다,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앞면, 뒷면이면 전부 다 2분의 1이죠. 2분의 1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3에서 멈출 때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멈추는 거니까 뭐 0,3 된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거니까 1,2를 구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2에 해당하는 거니까 역시 3번 던지겠고, 그 중에서 어디로 할까요? X로 기준할까요? 뭐 한 번 나온다 해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그래도 이제 이 부분 세제곱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다시 뒷면 나와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 뒤 따로 해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제곱에 4제곱이니까 16이 되겠고, 여기 곱하기 3 했으니까 16분의 3에서 계산되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3 이렇게 멈추게 되는 부분은, 이때는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2,2까지 가야 되죠? 그럼 4번 중에서 2번 2분의 1의 4제곱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뒷면이 나와서 이렇게 2,3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가 그러면 계산할 때 좀, 그래도 일단 여기가 지금 16에 3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계산해주면 여기가 6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서 16분의 3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X좌표가 1일 확률이니까 요 부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의 사실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계산 여기 좀 안 해놨나요? 여기 뭐 8분의 1이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다 16으로 고쳐가는 게 좋겠습니다. 16분의 2에다가 16분의 3에다가 16분의 3 이렇게, Y가 3 돼서 멈출 확률들을 다 구했고요. 이때 이제 X좌표가 1일 확률이니까 16분의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6이 전부 다 약분이 속아들이는 거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8분의 3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조금은 좀 복잡한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그런 상황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것부터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동전 던져서 앞에 나오면 뒷면 나오면 이렇게 좀 이동을 하는데, X좌표, Y좌표가 어쨌든 뭐 3이 되게 되면 이 시행을 좀 거기서 이제 멈춘다는 사실이죠. 처음으로 딱 나오게 되면 Y좌표가 3이 되었을 때 X좌표, 자, 이렇게 전제 조건 걸렸을 때 확률, 조건부 확률을 사실 판단하고요. 그럼 Y좌표가 좀 3 돼서 멈춰야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1,3 이런 거 갈 때 중간에 이제 1,2라는 점 도착해서 이렇게 가려야 되는 거죠. 그다음 0,3에서 1,3으로 가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3 이렇게 될 때도 2,2 나온 다음에 이제 Y축으로 이동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 그죠? 나오고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은 이게 좀 뭐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이런 시행이니까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독립 시행으로 구성되는 거죠. 이 앞쪽 부분들 확률들 자체가 이제 또 독립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항목들도 좀 기억해야 되겠고, 확률도 계산하고 나중에 이제 조건 확률 이렇게 찾아가는 것까지 됐죠?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문제니까 좀 정확하게 좀 학습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4점짜리 문제니까 좀 신경 써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순열조합 공부했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되겠군요. 6 퍼뮤테이션 2다. 그러면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6 컴비네이션이 그러면 6 곱하기 5를 또 2로 나누는 거니까 1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죠. 그럼 좀 빼게 해서 정답은 15 이렇게 풀어가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열조합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실수 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자연계 26번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평균 편차 그렇게는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16명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평균 그렇게 줬고요. 모평균은 90, 실내 구간까지도 구해놨습니다. 다시 또 추출했네요. 와, 그래가지고 77분 나왔고요. 그 다음에 99% 실내 구간도 열심히 또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이코 이런 계산대 아이고 그럼 뭐 실내 구간에 대한 식들만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뭐 x바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d-b d부터 구할까요? 뒤는 뭐 플러스 값인데요. B도 오른쪽 값이죠. 이거 다 우측 값만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또 D를 구하게 되면요. D는 77분이죠. 77 더하기 Z 되겠고 Z가 이제 99% 실내 구간인데 99%는 2.58 쓰라고 되어 있죠. 2.58 되겠고 16명 4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 주는 값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B 값은 또 얼마였죠? 75분인가요? 75 되겠고 이번에는 95% 신뢰 구간이었으니까 1.96 명수는 또 똑같이 16명 추출한 거죠. 됐습니까? 16 맞습니다. 그러면 4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서 뭐 이 드레인이 뭐 차를 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차를 구하면 D-B를 구하게 되면 일단은 뭐 2가 되겠고 또 4분의 시그마 공통의 2.58에서 1.96을 좀 빼야 되는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 결과가 지금 3.86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4분의 시그마에다가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0.58에다가 0.04를 좀 대입해 주니까 0.62가 되는 건가요? 계산하겠고 2가 빼니까 1.86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뭐 4분의 62 시그마는 이꼴 186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건가요? 계산이 좀 이 계산이 좀 잘 되는 거군요. 여기 좀 3이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지금 약분해서 3 되니까 3, 4, 12 해서 시그마 값이 12m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저 이때 뭐 시그마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뭐 정답 12m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실내 구간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이 식을 좀 열심히 잘 쓰면 되겠죠? 지금은 좀 이제 신뢰도 자체가 좀 이렇게 다를 때 B값, D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뭐 각각의 계산하는 부분들을 좀 놓고 그 다음에 뭐 연산을 조금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장 길다고 해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뜻하면 좀 진행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문제 풀면서 자신감 확실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계 27번 문제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집니다. 홀수는 나오는 사건을 A, 6 이하의 잔수 M에 대하여 M의 약수이 나오는 사건 B.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럼 뭐 A 집합은 보게 되면 뭐 홀수는 나오는 사건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1, 3, 5 이렇게 처리되겠고 P의 이런 부분들 확률들은 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또 독립 종속 이런 거 물어본 거죠. 아이쿠 이거 그러면 B집합 이거 일일이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그 항목이잖아요. 아이쿠 B1이라면 뭐 이렇게 뭐 M 요 숫자에 따라서 이거 좀 이렇게 쓰게 되면 1이 약수는 나오는 거니까 1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P, B1 확률은 이제 6분의 1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P, A 교집합 B1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뭐 1이 이게 공통 이렇게 되니까 확률이 6분의 1인데 독립이라면 지금 이게 지금 곱하기 돼야 되니까 이런 것은 뭐 독립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B2 처리가 되게 되면 2 약수니까 1, 2가 되겠고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1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B, B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요거 확률은 뭐 3분의 1 되어 있는데 B, A 교집합 B2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확률은 원소가 이렇게 겹치니까 6분의 1이 되는데 이제 2분의 1하고 이제 3분의 1을 곱하니까 6분의 1이니까 요거 이제 독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 항목. 아이쿠 조사를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1, 3 되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1,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일단 B, B3 확률 자체는 3분의 1 처리되는데 B, A 교집합 B3 확률을 좀 구하게 되면 3분의 1이 되는데 요거는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거 좀 잘못된 항목이 되겠죠. B4 이렇게 구하게 되면 1, 2, 4 처리가 되겠고 P, B4 확률 자체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A 교집합 B4 이렇게 처리할 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6분의 1 나오는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한거 이건 안 되겠죠. 4분의 1 이렇게 되는 항목. B5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B5 그러면 확률이 뭐 3분의 1 되겠고요. 그러면 A 교집합 B5 이렇게 처리할 때 원소가 두 개 겹치는 거니까 확률 3분의 1이 되죠. 근데 뭐 와우 이건 또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B6 이렇게 처리되면 1, 2, 3, 6 되겠고 겹치는 숫자는 1, 3 이렇게 되겠고 B6 확률 자체는 3분의 2가 되겠고 PA 교집합 B6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두 개가 겹쳤으니까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제 BA 확률이 2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하게 해주면 3분의 1 되는 거니까 맞죠? 3분의 2하고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일 때 하고 6일 때 하고 독립이 되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모든 M은 이제 2하고 6 되는 거니까 모든 M의 합이다.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이제 8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만 조사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개수가 좀 많아서 그죠? 집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니까. 비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확률들 나와 있고요. 우리 교집합 확률도 이제 두 개가 겹치는 거니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쓰게 되면 우리가 독립이냐를 조사할 때는 지금 A 교집합 B6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PA 곱하기 B6 이 확률 이게 좀 성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니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독립, 종속 이게 이제 물어볼 때 독립이냐를 물어보게 되면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이냐. 이게 성립하면 독립 아니면 종속 이렇게 좀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간단한 이론이지만 이게 6개를 좀 조사해야 된다는 항목 때문에 조금 이제 당황하고 좀 풀다가 내가 좀 맞는 풀이 했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으니까요. 침착하게 주어진 이론들을 적용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8번 인문계 문제가 되겠고 2019년 수능 확통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흰 공 4개, 4, 5, 6이 하나씩 적혀져 있는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확률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숫자라고 해야 4, 요 숫자 요거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사건을 좀 이용해서 확률 구해가는 게 전체 1에다가 7개를 나열해주면 7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웃할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요. 4가 좀 이웃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웃하면 풀이 원리가 묶어라 그죠? 그러면 4, 4가 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겠고 대신 이건 같은 공 아닙니다. 흰 공, 검은 공 색깔이 좀 다릅니다. 묶어져서 하나 보겠고 그럼 나머지 숫자들 쭉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체는 6개를 쭉 나열했다고 보면 되겠고 6팩토리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또 자리 바꾸는 것은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빼기 약분하게 되면 7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은 7분의 5에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확률 구했고요. 이때 더하기해서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는 더하기해서 12에서 정답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때마다 우리가 좀 센스 있게 문제들을 좀 대체해 가야 되는데 숫자가 4 하나 이렇게 겹치는 경우라면 이걸 좀 이용해서 이웃한 부분 구해가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문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해가는 부분들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었다 이렇게 좀 학습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역시 수능 문제답게 깔끔하게 이론들이 좀 적용된 문제들이 앞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좀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수능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